아유, 네. 여러분 한숨 많이 나오시죠? 네. 아유, 안 되겠다 오늘은. 왜요? 그만하자 그냥 방송.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진짜 사과의 말씀은 네. 여러 차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방송 사고가 아침에 계속 나고 있네요. 네. 네. 아,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다시 오늘 사실 이제 미국으로 우리 대통령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면서 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것인가, 또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걱정이 한편으로 많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네. 심지어 이제 관료가 생각보다 일찍 또 미국으로 방문했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아, 우리 저 외교부 장관? 네네. 네. 그러니까 좀 아. 어렵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 아, 때문에. 맞아. 그거 네. 도대체 왜 갔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원래 이제 일본을 먼저 방문했었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네. 일본 안 가고 갑자기 미국을 가길래 이것도 뭐 일 터졌나 싶었는데 네.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우리 소현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죠.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이제 도착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예. 교민들 잠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거죠. 예, 내일, 그러니까 25일이니까 내일이죠. 한국이랑 지금 DC가 13시간 정도 네. 시간 차이 나니까 네. 지금 아마 그 작전 회의를 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왜냐면 재벌 총수들까지 대거 갔기 때문에 네.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할 금액이 원래 3,500억 달러였는데 네. 그 중에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해서 그 조선업 프로젝트고 나머지 2,000억 달러인데 네. 이거를 좀 구체화 시켜달라는 미국의 요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삼성, 뭐 LG, 그다음 현대, 뭐 SK그룹까지 다 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 목록을 좀 작성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많이 걱정하지만 저는 그닥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결과는 저도 예측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실무적인 게 워낙 많고 뭐 농수산물 관련된 것도 쌀과 소고기를 어떻게 개방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제가 오기 전에도 보면은 뉴스가 워낙 많아서 저도 사실은 뭐 팔로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네. 결론은 나와봐야겠지만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는 큰 틀은 유지됐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원하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관점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뭐 일단 뭐 다 알려졌겠지만 이번 핵심 포인트가 아마 국방비 네. 우리 증액 문제, 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게 일단 첫 번째 아젠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국방비가 올해 약 61조에서 GDP 대비 한 2.3%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 나토 정상회의에서 5%까지 얘기가 네.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만 총통이 지금 대만이 한 2.1%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국방비 대비해서 그거를 5%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어서 요거를 지금 어떻게 조율할 거냐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미국이 대략 국방비가 한 1조 달러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네. GDP 대비 한 3.4%고요. 우리가 2.3%이기 때문에 이 제가 봤을 때는 5%라는 거를 한 번에 하지는 않고 네. 단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실무선에서 상당히 조율이 됐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61조인데 금액으로 보면은 사실 이게 작년 그 기준입니다. 스웨덴 평화연구소를 보면 US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480억 달러, 일본이 550억 달러입니다. 사실 일본 GDP 규모와 비교했을 때 한국과 일본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문제가 국방비에 문제되는 거는 네. 사실 한국이 아닙니다. 대만과 일본이죠. 음. 그 특히 대만은 제가 지금 뭐 5% 올린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지만 저는 네. 참 대만 보면은 나토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탈냉전 된 다음에 대만이 국방비를 늘리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 1990년까지 대만의 국방비가 한국의 90% 선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계속 30년간 국방비를 올렸거든요. 네. 대만은 100억 달러 규모, 100억 한 2, 30억 달러 금액을 30년간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한국과 대만의 어떤 누적적인 국방비 투자한 금액은 제가 그냥 계산해본 단순 계산해도 한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다. 네. 그러니까 대만이 뭐 지금 뭐 더블을 늘린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놓은 건 너무 차이가 큰 거죠. 네. 그리고 대만은 기본적으로 TSMC밖에 없습니다. 네. 걔네들은 우리처럼 K방산이라는 게 없거든요. 조선도 없고 온리 자기들이 믿는 게 TSMC뿐인데 네.
뭐 TSMC 갖고 전쟁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보다는 제가 볼 땐 대만이 지금 우선이다. 그러니까 대만이 사실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작년까지 군대 의무 복무 기간이 4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대만이 참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갖고 경제적 이익만 봤지 국방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된 거죠. 이제 뒤늦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 대만과 실제로 지금 가장 문제된 게 양안 관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만의 어떤 국방비 문제가 더 크고 아마 그럴 거면 대만이 늘린 이유는 저 대만은 국방비 늘리면 우리처럼 우리는 자체적으로 K 방산할 게 많은데 대만은 다 아마 미국 무기를 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 주한미군 분담금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예, 뭐 최근에 우리 주한미군 분담금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를 써라.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올해가 우리가 한 1.4조 원 정도를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쓰고 있는데 10억 달러 정도 수준. 예, 10억 네. 달러 수준인데 뭐 10배로 올려달라는 건데 네. 이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주한미군이 지금 28,500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10만 달러씩 월급을 우리나라가 준다고 해도 3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억 달러는 규모 자체가 네. 그냥 제가 이거 따져봐야겠지만 네. 주한미군이 모든 한국에 쓰는 방위비를 한국 보고 다 내라. 그러면 사실은 주한미군은 우리의 용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기본적인 협상 스타일이 일단 크게 질러놓고 협상 과정을 가는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뭐 걱정은 당한 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협상 과정을 이제 어떻게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시설, 군수물자,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 인건비, 비용이거든요. 네.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거와 우리나라 국방비 문제를 어떻게 잘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근데 사실 이 금액을 올리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상쇄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다. 뭐 최근에 나왔죠. 마스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사실 지금 미국이 배 군함이라든 배를 할 수 있는 선박 군함 건조 능력이 중국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3,500억 달러 중에 약 1,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업에 재건을 쓰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사실 우리나라가 그걸 시작을 뭐 언론에 보도 나왔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개시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용 핵연료 플루토늄 재처리랑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전홍축 우라늄을 우리가 지금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게 도 실제로 사실상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네. 반대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미일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사용 핵연료 재처리와 그다음에 전홍축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시작한다는 게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뭐 여러분들 많이 방송에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1972년도에 미국이 베트남에 철수하기 위해서 파리 평화협정 맺으면서 미군이 베트남에 철군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한미군도 닉슨 대통령이 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안보 위협감을 느껴서 그때 이제 K 방산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다 빼겠다고 공약 나와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핵 개발을 하겠다. 그다음 미사일 개발도 우리나라가 그 현무원이라고 하죠. 그게 나이키 미사일인데 지대공 미사일. 그게 77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쯤 뭐 그때쯤이죠. 그때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와 무게 중량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약 한 40년간 갔다가 저희가 2021년도에 우리가 그 미사일 한미 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탄도 중량도 제한 없이 거리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아시지만 현무5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핵심은 뭐냐면 핵 주권을 어느 정도 가져오겠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예요? 아니 뭐 예. 아니 질문 하나 드렸는데 그냥 끝내실 거예요 오늘? 아닙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서 지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마도 구체적인 뭐 품목 뭐 관세 등등 예, 예. 이제 하겠지만 핵심은 우리 방위비일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그렇습니다. 방위비 중에서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아마 그 레버리지 삼아서 이것저것 좀 많이 요구할 것 같다. 요 정도. 예, 그거가 제일 크고요. 네. 그 다음에 3,500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에 대한 디테일한 거.
네. 좀 원할 것 같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어디에 언제까지 얼마 투자할 예, 거냐. 예, 그게 좀 요걸 이제 정해야 될 예, 거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신 얻어올 거 없고요. 아니 있죠. 우린 뭐예요? 거기에 이제 미국에 투자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네? 결국은 그것도 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기존에 보시면 많은 투자금이 네. 사실 중국에도 투자 많이 했었고 예. 베트남에도 투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특히 이제 베트남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미국에다 돌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은 되게 커 보이겠지만 우리의 어떤 투자를 엘로케이션을 다른 나라 국가에서 미국으로 엘로케이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나쁠 게 없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해외 투자할 건데 동남아나 중국 대신 미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나 혹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크게 손해 볼 건 아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최대 무역 수지 흑자국이 미국입니다. 근데 다른 데 투자하려고 했던 거를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른 데도 투자하고 있는데 추가로 미국에 더 가는 거예요? 다른 데 투자할 것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에 추가로적으로 더 투자할 수 있겠죠.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예. 뭐 자동차 부분에 더 투자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수출에서 최대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관세 요구라든지 그 요구가 사실 굉장히 뭐 많은 분들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일정 부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뭐 우리가 그걸 갖고 해봤자 우리가 인도처럼 싸울 수도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디엔가 투자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기업들은 나름의 경제성이 제일 좋은 곳으로 이제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든 뭐 건설 비용이든 뭐 이런 거 이제 했을 텐데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에게는 원래 플러스 뭐 한 100쯤 예상했던 것이 플러스 한 30으로 확 줄어들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나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네. 사실 저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거든요. 마스가 예,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지금은 하나오션이지만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회사가 뭐 얼마나 많은 공적 자금이 들어갔습니까? 네. 근데 그 공적 자금 들어간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 보통 보면은 배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선박의 수급 사이클의 핵심이 누가 좌지우지하냐면 그 덴마크 머스크라든지 대형 유럽의 상선 회사들이 좌지우지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을 다 영업이익을 쭉 따져보면 우리가 크게 이익을 낸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스카 프로젝트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미국의 군함을 우리가 따올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인데 물론 네. 지금은 존스법 때문에 당장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저는 이 가능성을 크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30년간 지금 미국의 그 함정이 워낙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2054년까지 약 한 30년 동안 배를 지금의 295척에서 390척입니다. 이것만 봤을 땐 100척밖에 안 되지만 네. 미국의 함정들이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중국과 비교해서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태평양에 미국 입장에서 내해로 보고 있고 자국의 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태평양을 자기 나라의 해역이라고 하면서 선박 건조 능력이 거의 뭐 1% 언더까지 네, 빠질 네, 정도로 네, 어렵기 네. 때문에 결국은 미 함정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자체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번 핵심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군함이라든지 미국 상선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게 다른 유럽의 상선 회사한테 주는 것보다 따져봐야겠지만 안정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핵 추진 세빙선이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된다면 핵심은 핵 추진 세빙선이거든요. 네. 지금 그거는 러시아가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핵 추진 세빙선이라든지 네.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프로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손해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롱통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나 핵 추진 쇄빙선 같은 것들을 미국과 이번 협의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장기적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지금 뭐 한미 협정에서 지금 원자력 협정도 지금 우리가 개시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좀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저보고 이제 말씀을 너 너무 그 미국 쪽에 편은 들은 거 아니냐. 네.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그렇지는 들으세요? 아니 제가 네. 그때도 방송 나왔지만 항상 아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지 그래요? 않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중국한테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흑자를 받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적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가 660억 달러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흑자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것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 반에서 또 갖고 올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특히 원자력이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지금 요즘 인공지능이라든지 AI가 되면서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네. 미국이 지금 전력 인프라가 되게 많이 약화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뭐 20년간 100기가와트를 400기가와트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1979년도에 신규 원전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한수원 그 사장도 같이 지금 미국에 가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능력이랑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든지 자재업체들이 충분히 미국 그 발전 쪽 그 프로젝트에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쉽게 말하면 수혜를 볼 게 많기 때문에 네. 길게 보면 우리가 더 수혜를 볼 게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정프로님 말씀대로 약간 저희가 손해가 될 수 있지만 롱텀 베이스 보면 그거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들이랑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수원과 뭐 웨스팅하우스가 같이 뭐 협력해서 쭉 한 팀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아마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적정한 이익 수준을 잘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뭐 지난 주에도 이제 제일 뉴스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웨스팅하우스랑 우리 한수원의 계약 자체가 너무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계약 내용을 일일이 다 체크한 건 아니니까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비판이 좀 많긴 하던데 앞으로 그냥 웨스팅하우스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요. 그렇죠.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오히려 공개가 된 게 뭐냐면 앞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이 원자력 발전을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뭐 제가 좀 봐야겠지만은 뭐 결국은 미국 그 원자력 프로젝트 한국과 일본이 들어가는데 일본보다는 한국이 좋은 최적의 파트너라고 미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일본은 뭐 도시바랑 히다치가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시바랑 히다치가 뭐 아시겠지만 일본 기업이 지금 그 두 회사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전 기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시공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새롭게 신규 원자력 발전을 짓게 된다면 그 수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좀 불리한 조항이라고 다들 지금 비판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한 조금 우리한테 조금 유리한 구조로 계약 조건을 바뀌게 되면 이번 미국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는 충분히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의제 비슷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좀 있나요? 뭐 실무 협의 같은. 큰 틀에는 있겠죠. 근데 워낙 뭐 아시겠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이미 다 실무선에서 얘기가 그렇겠죠. 끝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 상당 부분은 실무선에 손을 볼 거고 아마도 뭐 지금 쇼핑 리스트 미국의 3,500달러에 대한 거 좀 디테일한 거가 지금 가장 첨예한 게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보통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이미 실무에서는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마지막 발표 이제 사인한 다음에 마지막 발표를 양국 정상들이 멋지게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 정상회담이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실무에서 얘기했던 것도 그냥 뒤집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정상회담에서 그냥 막 상대 목 졸라갖고 이게 뭐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실무로 밑에 내려보내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기존의 어떤 그런 프로토콜 같은 게 잘 유지가 될까? 저는 예. 뭐 우리 FTA를 맺은 그 협정을 바뀐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 문법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고요. 저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제가 이제 재밌었던 거는 관세 정책에 이런 거는 제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네.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놀라운 게 외교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보고 뭐 그래도 쟤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과거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이랑 레이건 대통령을 짬뽕한 것 같습니다. 닉슨과 레이건을 짬뽕한 외교 정책을 하는 것 같다고 보일 정도로. 근데 네.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한 즉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헨리 키신저였거든요. 닉슨 때 네. 안보보좌관했던 그거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요즘 뭐 아시겠지만 뭐 인도 파키스탄 전쟁 그다음에 캄보디아 그다음에 태국 다 그 뭐 평화롭게 끝냈는데 제일 평화롭죠. 지금 네. 요즘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이랑 네. 그 회랑 99년 좋지 않고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음. 왜 그러냐면 아르메니아가 예전에 1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오스만 투르크가 뭐 홀로코스트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이 아르메니아를 죽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스만 투르크는 이슬람교를 믿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는 종교 그리스 종교를 믿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정도였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와 같은 민족인 아제르바이잔이랑 계속 협상이 안 됐었는데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협상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상상을 못했던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두 네. 나라가 쉽지 않고 거기 자체는 코카서스 쪽이기 때문에 원래 러시아의 영향권입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러우 전쟁을 하는 와중에 거기를 신경 못 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99년도 조차를 하면서 미국이 거기에 이제 이익을 하면서 양국 간의 어떤 갈등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의제 말고도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많은 분들은 대부분 다 포커스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투자금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네.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게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의 마지막 종점은 저는 평화. 김정은이랑 만나는 거라고 보고 있고, 김정은과 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번에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언론도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마지막에는 북일 정상회담이 저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식사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1990년에 그 가네야마루 신 부총리가 네. 네. 일본의 그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1990년에. 그래가지고 북일 수교에 대한 어떤 공동 선언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그 고이즈미 총리가 9월달에 북한 김정은을 만나서 네. 뭐 북일 수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암초가 걸렸었냐면 그때 일본인 납치자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게 안 됐었는데요. 예전에 2019년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에 일본의 가네마루 신의 아들이 일본의 60명의 여명들을 데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북일 정상회담 얘기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의 모든 정치인들은 다 북한과 수교를 맺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북일 정상회담도 분명히 충분히 얘기가 됐을 거고 이번에 마지막에 핵심 의제는 북미 정상회담을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문제국제연구소에서 이번에 아마 스피치를 합니다. 네. 그게 되게 의미 있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CSIS가 미국의 굉장히 보수 싱크탱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연설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그때 2019년도에 하노이 딜이 깨졌었던 게 핵심이 뭐냐면 모든 걸 완샷에다 해결을 북한에 비핵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실적인 거는 장기적까지는 북한 비핵화지만은 단계적으로 하자는 게 지금 미국 조야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합의가 되면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에 더 궁극적으로 포커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재밌는 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좀 봤더니 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지금 하노이에 또 조인트 프로젝트를 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는 항상 뭐 콘도, 북한의 콘도가 어떻다, 뭐 관광지가 어떻다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부분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CSIS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발표했는데 그 북한 미사일 기지가 재밌는 게 그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 근처에 미사일 기지,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했다고 미국에서 그 CSIS 발표를 했었어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모든 언론은 다 지금 미국에 얼마나 투자할 거냐, 우리 관세가 얼마냐를 보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는 우리한테도 좀 기분 나쁜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인도는 지금 뭐 인도 태평양의 핵심이 인도는 네.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거는 절대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열받지만 상대적 관점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우리의 핵심은 뭐냐?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래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를 좀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뭐 미국에 좀 많이 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반대 급부를 충분히 저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왜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을 할까? 이건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네. 일본이 예전에 우리 식민지 때 그 중일 전쟁할 때 한경도가 일본의 병창 기지였거든요. 청진 제철소 지금 뭐 김책 제철소가 미쯔비시 중공업이 만들었어요. 미쯔비시 중공업이 누구냐면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했던 핵심 비행기 제로셀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일본은 알고 있어요. 한경도에 있는 히토류가 얼마나 많다는 게 북한에 지금 나온 건데 북한의 히토류는 실제로 매장량은 뭐 중국에서 2위고 더 중요한 건 매장량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함유량. 네. 그 히토리의 질이 중국보다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그 부분을 분명히 좀 관심 가졌거든요. 왜 그렇지 않고서야 30년 내내 지금 북일 국교 정상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은 언론에 많이 팝업으로 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계속 디테일한 건 바뀌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캐치할 수 없습니다. 근데 큰 틀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우리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에 좀 포커스 맞춰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은 또 히토류를 탐내는 뭐 일본이 어떤 정상회담에 나설 수도 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과의 시간이 이제 또 저희 장시작 때문에 네. 다 돼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예. 교수님은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장시작 해야 되는데요. 네. 넷마블 뱀피르 아시잖아요. 네. 뱀피르라는 게임 뱀파이어를 모티브로 해서 그 여러 캐릭터들이 서로 싸우는 8월 20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아마 그 저 곧 오픈이 시작합니까 진짜? 네, 곧 시작합니다. 그 전에 빨리 예쁜 캐릭터, 네. 멋있는 캐릭터 잘 선점하시고 좋은 이름 챙기시고. 좋은 이름 챙기시고 네. 네, 여러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